전쟁의 잿더미에서 막 벗어난 한국. 그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년과 소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들에게 영국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처음 마주한 습한 날씨, 발음조차 따라하기 어려운 영어, 그리고 자신들에게 쏟아지던 차가운 시선들. 어머니는 이민 온 첫날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묻기 위해 용기를 냈다. 하지만 그녀의 서툰 영어는 뜻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몰래 울었다. 아버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말없이 일했다. 조금 더 견디자.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미래를. 그들의 바람은 아주 단순했지만 절실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태어난 한 아이, 알렉스. 그는 두 문화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자랐다. 학교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면 친구들은 꼭 물었다. 그런데 너는 어디 출신이야? 한국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친구들은 곧장 K-팝 이야기를 꺼냈고 알렉스는 대답하지 못해 애매하게 웃었다. 집에서는 부모님의 어눌한 영어가 부끄러웠고 밖에서는 동양계 외모 때문에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묻는 일이 이어졌다. 그 감정은 알렉스를 조용히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질문에 답을 찾게 만들 사건이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이제 그는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계 영국인 알렉스입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내가 잘 모르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집에선 김치 냄새가 나고 부모님은 한국 예능을 보며 웃었지만 저는 그저 내 세상과는 상관없는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 일을 하다가 K-팝 팬덤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진 K-팝 자체에 관심도 없었고 좀 가볍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 본 광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영국 10대들이 한국어 가사를 정확한 억양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발음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 한국인 유튜버 영상만 200개 넘게 봤다고 하더군요. 어떤 학생은 BTS의 곡에서 용기와 치유를 얻었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순간, 한 학생이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김치예요 라며 통을 가져온 겁니다. 심지어 매운맛 단계까지 한국 스타일대로 맞췄다고 자랑하더군요. 저는 그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한국인인데도 한국을 이렇게 모르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한국 음악, 영화, 음식,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관심 없었던 기생충, 올드보이, 오징어 게임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 기록, 한국의 라면, 브랜드 경쟁, 심지어 한국식 미용법까지 찾아보며 빠져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 질문이 결국 제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파트 3 한국의 성장사를 배우며 부모를 이해하게 된 순간, 한국의 성장을 살펴보기 시작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거의 사라질 뻔한 이후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자자동차, 영화, 음악, 스포츠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저는 그걸 약간의 과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만 6,070년대 한국 경제 자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짜로 가난 속에서 자란 세대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처음 영국 왔을 때 영어가 하나도 안 들려서 버스기사에게 길을 묻다가 결국 울었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땐 어딘가 우스워 보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새로운 사회에 홀로 맞선 용기였습니다. 한국이 IMF 때 다시 일어섰듯 어머니도 이 낯선 나라에서 계속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이 장사를 하던 작은 가게 뒤편에서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계산대에서 졸면서도 손님이 오면 바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억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가진 버티는 힘, 끈기 있는 생존 기술이었다는 것을. 한국의 성장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부모님의 삶이 한국 현대사와 닮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두 낮은 곳에서 시작했고 모두 포기하지 않았으며 모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트 4 부모, 한국, 그리고 나를 화해시키는 순간. K-컬처 취재가 끝난 어느 밤, 저는 부모님의 옛 사진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국 도착 초기, 작은 방에서 찍은 사진들, 식당 앞에서 서서히 미소를 지은 사진들, 그리고 초라한 옷차림이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사진을 보며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영국에 왜 오게 된 거야?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살지 못하던 시절이었거든. 너희가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마음이었어.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울기도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잘 자라준 거 보면 그게 다 힘이 됐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존경해. 나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두 분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부모님은 놀란 듯 웃었고 어머니는 습관처럼 라면을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라면은 밥이 아니야라고 말하려던 순간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이게 딱 밥이야. 그 라면은 지금껏 먹은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회피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을 잘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에필로그 한국인의 자부심.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다. 나는 한국과 영국 두 개의 리듬을 가진 사람이다. 부모님의 용기와 한국의 놀라운 성장 덕분에 나는 이곳에서 나만의 리듬을 만든다. 그리고 넓게 펼쳐진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떠올렸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 문화로 전 세계를 흔든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한국인들의 끈기 희생정직 함용기가 있었다. 이 영상을 보는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이 바로 한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이 세계 곳곳에서 버티며 쌓아온 시간 역시 한국이라는 이름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